자, 오늘도 이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행정행위 취소, 행정법 총론 이 교재로 행정행위 취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자 행정행위의 하자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흠이 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중대 명백설의 입장에 의해서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인 경우, 즉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효의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하다, 명백하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무엇이 중대하고 무엇이 명백하다는 말인가. 일단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다 하면은 그 여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 여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한 사건입니까? 중대한 사건이 아닙니까? 중대한 사건이지, 주관적으로 보아서 중대하다는 말이지. 명백하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자한테 군대 오라는 징집영장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하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당당무라는 말은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 즉 애초부터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즉 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취소의 경우는 첫 번째, 중대하기는 하지만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명백하기는 한데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 제3의 하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취소 사유가 된다 라고 할 때는 일단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또 사실 취소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즉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직권 취소 혹은 쟁송 취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 취소 당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을 받는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선적 효력이다.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을 받는 힘, 즉 공정력 또는 예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 주체의 상대방은 바로 이 행정행위에, 즉 비록 하자가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복종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과세 처분이 내려졌는데 비록 이 과세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취소해야 되는 과세 처분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행정 주체의 상대방은 이 과세 처분에 복종을 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왜?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과세 처분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효인 행정행위 경우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애초부터 무효인 경우란 말이죠. 공정력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효인 행정행위를 강제 집행하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인은 또는 일반 국민은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단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중대 명백설의 입장에 의해서 무효냐 취소냐 이것을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일응추정의 법리 프리마 파시 테오리,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것이 비록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은 일단은 여기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이것을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효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무효인 행정행위를 구태여 구별을 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것은 90일, 180일, 90일, 1년 이것은 AND가 아니고 OR이에요. OR. 둘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이것은 각하되고 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루만 더 가해도 이것은 소재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제적 기간을 도과했다 라고 해서 바로 각하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아까도 말했던 바와 같이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당당무라는 말이야. 당당무.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이러한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만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즉 무효등 확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무효인 행정행위냐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냐, 즉 무효등 확인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의 실익, 이것을 구별하기 하는 이유가, 또는 무효인 행정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바로 이러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느냐 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134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행위 취소,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런데 바로 이 취소는 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 또는 중대하긴 하지만은 명백하지 않거나 또 명백하긴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42페이지를 보시면 취소의 종류로서는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에 의한 취소, 이것은 직권 취소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심판, 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바로 취소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아니면 행정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바로 취소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취소로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경우, 크게 이러한 형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43페이지를 보시면 법원에 의한 취소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쟁송 취소다. 또 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즉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또는 상급 감독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쟁송 취소, 여기서 말하는 쟁송 취소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소원 등 즉 행정심판, 행정쟁송을 제기했을 때 바로 이러한 형식의 취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 행정행위는 크게 일단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상대방에게 침해를 주는 행정행위는 침해적 행정행위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사인의주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행정청 스스로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이 수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된다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어떠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던 것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할 때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취소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취소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그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 이때의 직권 취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 형량, 비교 형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1344페이지를 보시면은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송 취소는 이해관계인의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또 행정행위의 민주성을 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추주의, 즉 필수적 행정심판 전추주의,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라 라고 하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추주의를 채택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전추주의를 채택해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했더니 이것은 행정능률의 제고 또는 행정의 민주화, 적정화, 바로 이러한 것 등, 또는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의 기회,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심판 전추주의를 채택했더니 행정청에서 자기가 내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 경제적으로 경제적 낭비, 시간적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심판 전추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행정심판 전추주의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추주의로 변모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법에서 반드시 이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 그럴 때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봐라. 또 국세심판의 경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기타 수용, 우리가 공용 수용을 하는 것이죠. 공용 수용을 할 때 그 수용위원회의 재결, 바로 이러한 것 등등 법에서 먼저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라 라고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추주의로 변모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344페이지를 보시면은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양분된다. 직권 취소는 말 그대로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권의 발동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라고 하는 행정행위도 또 하나의 별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자동차 운전을 허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허가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이고 하나의 행정행위고,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하나의 행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라고 하는 것도 본래의 행정행위와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취소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취소하라 라고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행위 부과의 경우는, 자, 부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죠. 이 주된 의사표시에 따른 정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부과의 경우는 아웃플라게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본래의 행정행위와 이 정된 의사표시가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감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부감과 본래의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취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행정이란 말이지. 건축 허가를 내줬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하나의 행정 처분입니다. 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란 말이지. 이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와 건축 허가의 취소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의 경우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은 바로 이 취소의 경우는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취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안페시팅스클라게, 즉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행정행위 부관과 다른 점이다. 즉 취소는 하나의 원래의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쟁송 취소의 경우는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 여러분들이 이익을 받고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 없겠지. 자기에게 어떠한 침익적 행정행위, 침해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취소하라 라고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말이지. 직권취소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침익적 행정행위 경우에도 이것이 직권취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수님이 시학점을 부여했어. 그런데 교수님이 그 레포트 점수를 계산을 하지 않고 이 학생은 시학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겠지. 그런데 그 학생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레포트도 제출하고 시험도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시학점입니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교수님이 보니까 이 학생이 레포트를 냈는데 레포트를 내지 않은 걸로 잘못 알고 레포트 점수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시학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 그러면 교수님이 직권으로 이것을 취소하고 A학점을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교수님이 내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344페이지를 보시면은 쟁송 취소는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권 취소는 예를 들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즉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쟁송 취소의 경우는 그 행위 형식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행정소송,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결이나 판결,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의 재결.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 이것을 우리는 재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법관이 내리는 결정,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떠한 법리적인 내용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소의 경우는 소급에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무효,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효, 취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는 이것이 일단 행정행위로서 성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 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권리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취소는 소급표를 원칙으로 한다.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고찰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취소가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설명하는 분야가 아닌 철회의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는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그 행정행위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 특단의 사정,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철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취소는 위법성, 이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철회는 어떠한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란 말이죠. 취소도 별개의 행정행위, 철회도 별개의 행정행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 철회 다 같이 독립취소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철회는 적법행위, 그렇죠.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던 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행위를 그 원인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 그래서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험이 나 이거. 취소는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위법행위, 철회는 적법행위. 우리가 취소와 철회를 우리가 강학상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는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철회하는 의미를 지니는 취소의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는 바로 이러한 소급표가 있는가, 바로 이러한 점으로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소권자 1347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떠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그 취소 사유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권한을 초과했다, 또 행위 능력을 결여한 행위, 또 착오의 결과 단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고 어떠한 경우에 부당하다 이렇게 부르냐면은 법을 위반했다, 즉 재량권을 일탈했다, 외적 한계를 넘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우는 외적 한계, 즉 법적 한계, 일탈 또는 유월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남용이 되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다. 공익재량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인가 부당한 행정행위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는 바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만은 행정소송에는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위법한가, 내적 한계, 외적 한계 이러한 것 등을 준수했는가, 넘었는가, 또는 과잉금지 원칙 등등을 위반했는가, 비례원칙을 위반했는가 등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기라든지 강박 등의 의사결정에 흠이 있는 경우, 증술에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여러분들이 1354페이지를 보시면 자문기관의 필요적 자문을 결의했을 때, 또 공소양속, 우리 민법 103조를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즉 공소양속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신뢰 보호 등등을 위해서, 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점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것을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착오의 결과, 그렇죠. 착오의 결과 행해진 내용이 단순 위법이라든지 부당하게 된 경우, 공익을 위반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 등에는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판례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1356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에서는 행정행위 무효로서 제44조 제2항 제6호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는 무효로 본다라고 독일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Der gegen die guten Sitten Verstoßen, 침범한다 이 말이지. 미풍양속을 침범했을 때 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 교수님은 지금 수업 시간에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을 구태여 구별하지 않고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와 또는 우리가 행정쟁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약간은 그 의미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행정법 총론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는 아주 좁은 의미, 즉 구어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고,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구어치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간 다르게 설명이 되지만은, 같다라고 보는 것을 일원설, 다르다라고 보는 것을 이원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개정행정소송법 안에서는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행정행위냐 행정처분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는 Verwaltungsakt, 행정행위, 이러한 용어로 통일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도 강학상 또는 편의상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더라도, 혼용을 해서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침입적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지만, 직권 취소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소권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취소권이 제한되는 게 좋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은 취소권이 제한되는 게 좋겠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62페이지를 보시면은 과거 취소 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취소 제한의 원칙, 즉 이익 형량의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다. 취소권의 행사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취소권이 제한되는 그 사유로서는 1365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적 법치국가와 신뢰보호의 원칙,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것이 소급해서 취소가 돼야 되겠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과거 독일 위트벤 우어타일에서 봤던 바와 같이 미망인 연금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미망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은 그 공무원,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 미망인으로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서베를린의 공무원이 그래, 우리 서베를린으로 이주해 오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그 미망인이, 즉 공무원의 미망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해서 1년간 연금을 받아왔었는데, 나중에 그 다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이 보니까 이 동베를린에서 이주한 그 미망인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취소하고 앞으로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 미망인이 비트베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는 이때는 신뢰보호의 원칙, 이 신뢰보호의 원칙, 이것 때문에 비록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였지만은 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믿고 신뢰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페어 트라웬스 프린칩, 즉 신뢰보호의 원칙, 페어 트라웬스 슈츠 프린칩, 그렇죠? 신뢰보호의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그 다음에 법치행정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은 다 같이 법치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란 말이죠. 법치국가 원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는 첫 번째 법치행정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말해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신뢰보호의 원칙도 과거 독일에서의 8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신뢰보호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법적 안정성설. 그러면은 이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법치행정은 다 같이 법치국가 원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 법치행정의 원리와 이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란 말이죠.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이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 이익 형량,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우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는 법치행정을 우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법치국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18세기 내지 19세기에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이 지배했던 것이죠. 자유권의 확보, 즉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20세기 와서는 이것이 사회적 법치국가로
변모됩니다. 사회적 법치국가 사상. 예를 들어서 18세기 내지 19세기에는 18세기 내지 19세기에는 재산권의 신상불가침, 바로 이것이 강조되었지만은 20세기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51조 등에서 재산권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 재산권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다시 말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귀속성을 두게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20세기 법치국가는, 즉 종전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변모되었다. 이 사회적 법치국가 사상은 바로 사회국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신뢰 보호의 원칙도 결국은 사회국가 사상을 그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국가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이것이 정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헌법 국가의 기본 원리로서는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 법치국가, 세 번째 사회국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오늘날의 법치국가를 따라서 사회적 법치국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뢰 보호의 원칙도 사회적 법치국가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청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때 136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 보호의 원칙,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취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그것이 수익적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소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39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